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주가 또는 주가 지수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거로도 볼 수 있는데 큰 폭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지난 10년간 1130원에서 40원 사이니까 그저 한 60원 정도 올랐나요? 그렇죠. 60원 정도 올란 거를 가지고 이게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정권 전문가들은 환율이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우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이것이 주가 지수 상승 그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는 환율 상승도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좋아요. 상장 기업은.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만 하면, 원래 사실 급등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한 외환시장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이 문제예요. 환율 전망을 제대로 했다면, 그대로 두면 원래 엄청난 그 무역수지 흑자와 또 기업의 상장기업 영업실적과 매출액 증가, 원화 표시를 하면 매출액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출 시장에서 그 수출을 많이 하고도 사상 최고죠. 그런데 무역 수지는 별로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 환율의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럼 왜 환율이 상승했느냐? 앞 시간에 제가 원화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는 왜 상승했느냐? 누구 얘기대로 기준금리 때문에 올랐느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랐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경제 패널이나 공영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환율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래처럼, 그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원래는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환율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인데, 매 시간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설명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라고 이걸 매번 가지고 나오는 건데, 화살표 방향이 상방향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환율과 원자재 시장 관계도, 환율도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달러 가치 등락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등락하지만 원자재 가격 등락도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는 특히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급 아까 측면에서 물가가 올랐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지하에 있는 원자재는 그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구리라든지 또 철강석, 이런 것들은, 철강석은 그 지표에 있는 것들이 맞는데, 구리도 지표에 있는 것들은 대충 이제 그 생산을 해냈고, 좀 점점 이제 깊은 곳에 있는 구리를 캐내기 시작하거든요. 금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 원자재는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 있어서 또 공급 차질도 생깁니다. 이 또한 원자재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여기서 이제 원자재 수급, 이것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은 대부분 대응을 못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혹자들은 달러 공급량이 많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경난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관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전력 생산 업체들이 석탄을 수입을 해가 써야 되는데 석탄만 수입하지 않고 뭐 석유 수입을 하는 또 전력회사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빌려 갖고 써야 되는데 또 이것은 또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국영기업만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 따는 것이. 그냥 예산을 뭐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돈 뽑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도 그 중국 전력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된 오해와 진실인데 결국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관계에 대한 그 오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환율이 올랐는데 대부분의 경제 팬들은 암기를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런 환율 중심으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틀렸고 쉽게 하면 오해지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또 연초에는 환율 전망에 또 실패를 했잖아요. 환율이 그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락한다고 본 거예요. 쉽게 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인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 결정 원리도 지난번에 앞 시간에 제가 뭐 그 은행에 분의 얘기를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환율을 얘기하다 보니 환율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환율에 실패하거든요, 대응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하고자 얘기는 결국 정보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을 가지고 얘기하면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고 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달러 강세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지요. 이것도 이제 결국 환율과 관련된 얘기인데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한 오해지요. 또 화폐와 환율 관계에 대한 오해지요. 또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 지수와 환율 관계에 대한 오해지요. 그런 그 정보 해석 능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환율 상승 요인은 원자재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화폐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 패널들이나 또 뭐 정권 전문가들이 이 관계에 대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대응에도 실패를 했고 원자재 시장에도 그 일선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외환 시장에 대응하고 원자재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하면 구매부, 원자재를 수입하는 뭐 수입부인지 모르겠는데 구매부, 그 다음에 또 자금부, 이분들이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공간에 활동하시는 알려진 분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환율 얘기는 환율 전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화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환율 얘기라는 것 자체가. 화폐에서 태어난 자식이 환율이니까 아버지부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DNA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원인이 원자재에 있다 하면 원자재를 알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원자재를 뭐 제대로 책이라도 한 권 써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 흐르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플랫폼은 지금은 이제는 그 쓰레기 정보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생산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해가 넘쳐 흐르는 거죠. 쉽게 하면 지식이 아닌데 그 마치 천동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동설인데 옛날 그 17세기 얘기를 한다면요,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돈다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관련 지식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웬만한 그 지금 유튜브 공간의 얘기들은, 환율 얘기는 다 들어봤거든요. 전부 다 천동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실패의 원인이다, 결국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 무역 수지가 사상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9월이, 그죠? 무역 수지는 또 아닌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결국은 정보 해석 능력에 문제가 있다. 환율도 그렇고, 또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도 그렇고, 환율과 원자재 시장 관계도 그렇고,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또 정보 가공 능력도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굳이 또 얘기한다 하면 환율 상승 요인을 뭐 정권 전문가들의 모랄 해저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도 아닌 주식을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무늬만 성장주를 하는데, 무늬만 성장주를 갖다가 엄청난 주식이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침소봉대인 거죠,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신용 융자를 통해서 했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정권회사, 정권 전문가들이 모랄 해저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지식 부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또한 환율 상승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데, 또 전제 조건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강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해석을 제대로 할 때 그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환율 상승 요인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매출액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 조건이지, 그냥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